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 한 달 만에 대출 신청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성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자극한다는 지적에 따라 디딤돌 대출을 제한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41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지만 대치동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치 우성과 쌍용 1차, 쌍용 2차 단지 등이 대치동의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와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서울 빌라와 오피스텔의 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연립 다세대 월세 가격 지수는 지난해 11월 104.87로 2023년 2월부터 2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해 서울 주요 상권들의 매출이 일제히 감소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성인 교육 업종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잘 풀이해보면 40대와 50대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공인중개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 업종에 지갑을 좀 열었다라는 말로 풀이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경기 불황에 취업문이 좁아진 20대들도 이 숙박이나 그리고 음식 소비는 줄이고 교육 업종에 지갑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불황이 몰고 온 이렇게 소비 트렌드, 교육 시장이 점점 더 화랑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일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교육은 저희 방송 통해서도 무료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고민도 해결해 보시고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도 해보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안팎으로 좀 많이 시끄러운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은 저희 방송과 함께 해결해 보세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근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지금 시장 이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만큼 이제 시장이 지금 침체기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약간 틀려요. 지역별로 아니면 이제 물건별로 약간 틀리거든요.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서울의 뭐 여의도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계속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또 지역적이라든가 물건별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입지적인 요건이 좋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지금 이제 찍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반면에 지금 대표적인 이제 서민주택이죠. 우리가 이제 비아파트 시장. 비아파트 시장에서도 지금 빌라라든가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상당히 지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전세 사기 여파가 이제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월세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서민들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대표적인 이제 서민주택이잖아요. 자,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사는 비용과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돼서 월세로 사는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자, 전월세 전환율보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로 거주하시는 게 거주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월세에 대한 전환율이 계속적으로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세로 내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겠죠. 자, 그럼 시드머니를 좀 만들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자, 그럼 당연히 내 집 마련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이거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에 트렌드가 양극화잖아요. 예, 그래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급지간의 이동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주택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자, 하지만요, 항상 우리가 사실 언제나 리스크는 항상 있었고요. 그렇죠? 언제나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안 어려울 때가 없었거든요. 항상 어려움도 있었죠. 자,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항상 기회는 있었다라는 거죠. 예, 기회는. 자, 그래서 그런 기회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틈새 시장들이 있거든요. 자, 내가 뭐 내 집 마련을 비교적 어떻게 보면 좀 싸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길도 좀 상당히 아직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회는 있으니까요. 저희 부동산 방송, 예, 지금 팍스경제 1위죠. 예, 1위입니다. 예, 부동산 방송 팍스경제 1위. 예, 항상 매주 수요일 날 저 정창래와 함께 이제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부동산 고민들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떤 고민이든 다 괜찮습니다. 자, 매도에 대한 고민,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전망, 아니면 투자에 대한 고민, 어떤 고민이든지 괜찮으니까요.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매물 가격들을 다 알아볼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아파트 가격 좀 검색해 보시다가 결국 한숨 쉬면서 인터넷 창을 꺼버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금 포기한다면 몇 년 후에는 또다시 후회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때 더 검색해 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시지 않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렵다 포기하시지 마시고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통해서 방송 시간에도 그 고민 내용 해결해 보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서울의 부동산 공부도 해보고 내 부동산 지식도 쌓아보면서 계획 세워보실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이번 주 바로 내일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도 자세히 부탁드려요. 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변화가 됐습니다. 예,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변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 보면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투자에 대한 관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시장은 바뀌었는데 과거하고 똑같이 부동산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이 바뀌었으면 투자에 대한 방향성도 틀려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보면 서울 수도권 지역,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 지금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점점 이제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요,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있으면 이렇게 뭐 양도세 감면주택이라던가 이런 혜택들을 주면서 지방 미분양들이 많이 소진이 되면서 다시 수도권 지역과 지방과의 갭이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과거의 예입니다. 예, 과거의 예고요. 앞으로는요. 지금 아무리 지금 지방 쪽에 이제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세제적인 혜택을 주더라도 더욱더 양극화가 심해질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요인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정부를 거쳐서 지금까지 보면 특히나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양도세 중과라든가 아니면 취득세 중과라든가 아니면 보유세 중과라든가 이렇게 다주택자를 좀 적폐로 몰아가는 이런 정책들을 펴면서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이제 양극화가 더욱더 벌어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지금도 사실은 지금 유효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더라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들이 소진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즉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 지역과 지방과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이라든가 정책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 전략도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자, 이런 시장 변화에 따른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부동산, 예, 그러니까 즉 예, 돈 되는 부동산입니다. 돈 되는 부동산과 자, 이제는 돈 안 되는 부동산. 예,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면 버려야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좀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처럼 무조건 부동산은 묻어놓으면 된다, 언젠간 오른다,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사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한 시기인데요. 과연 그런 부동산이 어디인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바로 내일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네. 근데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보도 없고 그래서 네. 전문가님 상담 좀 한번 받아보고 하려고.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면 네네. 우리 자녀분들이 실제 거주를 하실 목적으로 좀 매입을 하실 어. 계획이세요?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네. 네네. 지금은 서울로 학교를 가서.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근데 추후에 결국에 좀, 지방으로 안 내려오고 서울에 있을 것 같아서. 네. 네네, 서울에다가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여유 자금은 네.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한 3억 5천 정도 되고요. 네. 대출을 한 2억 정도 아, 받아가지고. 네. 네네, 5억 그래서 5천 여기저기 정도로.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 집 마련 계획을 이제 장차 네. 미래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네네.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지방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 저는 춘천에서 살고 아, 있는데요. 춘천. 예, 예, 예. 네, 아이들이 2명 있는데 예. 지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예, 요즘 뭐 다 대부분 뭐 이제 대학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대학이니까 대부분 다 서울로 보내시니까. 예. 네네. 그래서 앞으로 뭐 또 서울에서 또 대학 졸업하시면 또 네, 서울에서 서울에 또 있을 것 서울에서 또 같아서. 이제 직장 또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리 주택을 좀 준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그래서 자금이 제가- 한 5억 한 중후반 정도 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디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은 있으세요? 저기 제가 좀 이제 서울이 워낙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예, 예. 미아동에 벽산 라이브 파크라고 있더라고요. 미아동이요? 25평이. 예, 네. 미아동 벽산 라이브 파크요. 네, 예, 네, 예. 네. 거기 미아노타운 인근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어. 예. 요게 지금 얼마예요? 그게 한 5억 7, 8천 정도 그 정도 하더라고요. 아, 그럼 25평형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입하셔야 되는지, 그죠? 네, 예.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장기전으로 보고 제가 이제 부동산 방송도 이제 좀 계속 보다 보니까 네. 빌라를 사놓는 것도 또 음. 투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전문가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알겠습니다. 예. 이거 네. 한번, 네. 자, 한번 입지적인 여건 살펴드리고요. 예, 답변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네. 자, 여기 지금 이제 미아 누타운 쪽이거든요. 이제 미아 누타운 쪽이고, 예, 미아 누타운 건너편에 여기 지금 우이신설간 경전철 지나가는 요 있고, 여기가 이제 그 북한산이에요. 예, 북한산, 예, 밑자락에 지금 이제 미아 누타운, 여기 지금 대단지죠. 그렇죠? 네네. 예, 대단지 규모고, 여기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북한산 밑자락이니까 여기가 산동네에 지어진 거예요. 아파트가. 네.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 초반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입주한 지 거의 한 지금 25년 차 정도 이제 되는 아파트예요. 예. 네. 자,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 이제 급지가 있잖아요. 상급지라던가 중급지라던가 하급지라던가 급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급지를 나누면 좀 이제 하급지에 속하죠. 그렇죠? 예. 네. 하급지에 속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투자하신다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도 사실은 서울에 그러니까 춘천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에는 주택 가격이 높잖아요. 네, 그죠? 너무. 예, 그러다 보니까는 돈에 맞춰서 사야 되니까 여기까지 보신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맞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여기에 집을 사려는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까 돈에 맞춰서 사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에요. 그죠? 네,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여유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예. 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여유 자금이 적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출 금리, 이자금, 그러니까 금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하급지에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 하급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유 자금이 적기 때문에 여기를 투자하시기 때문에 금리에 상당히 좀 민감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죠. 그러면 네, 네.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25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고요. 그죠? 예. 네, 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이쪽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하반기 정도쯤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매매 시장으로 진입이 안 되고 전월세 시장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전월세 가격이 또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네. 그럼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매매 시장은 자극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분위기를 유지를 할 거예요. 예. 그런데 하반기는 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하급지 같은 경우에도 자,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가격은 좀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네. 그죠?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런데요. 예.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요거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자, 하급지에 한번 우리가 시세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여기가 아까 제가 하급지라 그랬잖아요.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급지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면 서울 하급지는 그러니까 서울의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 하급지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하급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2019년부터 오르면서 떨어졌다가 지금 사실은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네. 지금 고점 21년도 고점 대비해서 뚝 떨어져서 지금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봤자 회복가는 어떻게 보면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급지의 현실이거든요. 점점 시장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네. 제가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17년, 그다음에 21년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 정도에 와 있는 거거든요.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서울에 뭐 아주 뭐 최상급지는 아니더라도 좀 선호도가 높은 뭐 잠실 같은 지역에 상급지에 한번 시세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우리가 시세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급지가 지금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자, 그러면 한번 잠실 일대 한번 볼게요. 잠실 일대 한번 보면요. 자, 잠실 일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안 되네요. 자, 잠실 일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잠실 일대 같은 경우는 뭐 상급지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상급지 중에서는 아주 뭐 최상급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 그래프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급지간 양극화가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급지 간의 양극화가 상당히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네, 네. 지금 상급지 같은 경우는 저 어때요? 2017년부터 가격이 오르면서 2021년도에 고점 찍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아까 그 미아동처럼 확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완전히 V자 반등에 성공했죠. 그렇죠? 네, 네. 예, 이만큼 서울 도심 지역도요. 양극화가 점점 되는 거예요. 네. 양극화가.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까 미아동의 벽산 아파트를 산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순수하게 제가 봤을 때는 거주의 목적이 커요. 그냥 거주 목적으로 매입하셔야 돼요. 투자 목적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미아동에 있는 벽산 아파트도 나이가 들면 재건축을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네. 만약에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노후주택 밀집 지역, 예를 들어서 뭐 빌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빌라가 있는 노후주택 밀집 지역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 재개발하겠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서울에 지금 투자를 해놓은 부동산들은 어차피 마지막 종착점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죠? 근데 재개발, 네네. 재건축인데 우리가 서울도 보면은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은 여기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고 좋은 지역에 투자하면은 좋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네. 여기 요 일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33평 기준 현재 시세를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현재 뭐 새 아파트, 얘보다 더 좋은 새 아파트 가격이 한 11억 선밖에 안 가요. 네. 인근의 미아뉴타운이요. 네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대략 한번 여쭤볼게요. 자, 나중에 내가 재건축이 돼서 어차피 내가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매입을 해주는 건데 오랜 기간. 자, 그러면 33평 기준 11억 되는데 투자하실래요? 아니면 더 좋은 입지에 빌라라도 투자해서 나중에 재개발됐을 때 20억 되는데 투자를 하실래요? 아, 당연히 20억 되는데 지금 그렇죠? 투자해야 되죠. 예, 그래서 네. 여유 자금이 적으면 하급지 아파트보다는 도심 지역에 빌라를 사라는 거예요. 왜? 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둘 다 똑같은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 내가 또 하나 지금 자녀분들을 위해서 사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맞습니다. 자녀분들을 위해 네. 사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투자의 목적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서울에서 앞으로 자녀분들이 계속 거주를 할 텐데 돈이 안 되는 지역에 내가 계속 갖고 가 있으면 그 자녀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죠? 네, 즉 네. 뭐냐? 자, 거주하기는 좋아요. 예, 미아동에 있는 벽순 아파트 나쁜 거 아니고 거주하기는 좋아요.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시간을 버리는 투자입니다. 네. 우리가 시간을 버는 투자를 하셔야죠. 그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그 자금에 맞춰서 지금 여기까지 막 인터넷이고 뭐고 좀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여기를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도심 네. 지역들 있죠. 도심 네. 지역에 지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게 되면 한 1, 2억 정도, 2억 이하로도 투자해 놓으면 사실은 나중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넘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 입지 좋은 네. 지역에. 그러면 네. 차라리 거기다가 투자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당연히. 예. 예, 근데 그리고-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 네, 자녀분들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시면 어찌됐든 뭐 여기서 이제 뭐 기숙사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데서 지금 뭐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주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예, 그럼 원룸이 뭐예요? 원룸 빌라예요. 그죠? 자, 네. 그러면 내가 어차피 지금 월세에 대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월세에 대한 네네.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똑같은 빌라를 사서 나중에 월세 안 나가고 내가 투자 쪽으로 그러니까 월세 비용은 차라리 이자 비용을 내는 거죠. 그렇죠? 예. 아, 네. 자, 그러면 내가 투자도 해놓고 월세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이자 비용을 내면서 투자 가치도 시세 차익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차라리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네. 예,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2억 정도, 2억 이하로 2억 전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서울 도심에 여기 신당동 일대거 신당동이나 강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광희동. 신당동은 광이동. 네. 예, 광이동이라고 잘 못 들어보셨죠? 강희동. 아, 예, 강이동이 송파의 어디냐면요. 그 네네. 동대문 시장 아시죠? 아, 네. 예, 동대문 시장. 예, 동대문 네네. 시장 여기 지금 있잖아요. 트리플 역세권. 네. 여기 바로 앞이에요, 역세권. 아, 근데 네. 여기가요, 노후도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아, 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신규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넘어갑니다. 네, 네.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차라리 내가 여기는 지금 한 2억 이하면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아, 네. 예. 자, 그럼 여기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죠? 네, 그러네요. 네. 예,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이제 신당동이나 강이동이라는 입지가 우리가 부동산은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주택에 투자하던 마지막 종착점은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차라리가 재개발 재건축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요 강이동이나 신당동의 입지가 어떤 지역이냐면 혹시 송파의 그 헬리오시티는 들어보셨죠? 네, 네. 예, 자, 송파의 헬리오시티 뭐 좋다라고는 알고 계시죠? 나쁘지 않은 지역이죠, 네,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심에요, 종로 쪽에 도니문누타운 쪽에 여기에 그 경희궁자이가 있거든요. 경희궁자이. 네. 자, 네, 이렇게 네. 보시면 자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기에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경희궁자해가 있어요. 경희궁자해. 여기가 종로 바로 옆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도심이잖아요, 그죠? 예, 도심인데 네. 여기가 바로 경희궁자해가 바로 이 도심 바로 옆에 있거든요. 얘가요. 네. 지금 헬리오시티보다 비싸요. 네. 예, 강북인데. 어. 왜? 도심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얘가 지금 34평형이요. 25억입니다. 아, 헬리오시티가 네. 지금 23, 4억 가거든요. 네, 네. 자, 그럼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그런데 네. 요 경희궁 자이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이동이나 신당동 있죠. 네. 얘가 더 입지가 좋아요. 똑같은 도심이면서 네. 강남이 바로 앞이에요. 네. 자, 그럼 나중에 개발되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네. 예, 차라리 그럼 여기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우리 그러네요. 자녀분들 위해 투자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요. 정말 돈 될 만한 지역이 어딘가. 내가 돈에 네. 맞춰서 사기보다는 자녀분들을 위한 목적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시간을 버리는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이 강의동 쪽이나 신당동 쪽으로 한 2억 전후면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차라리 매수를 해놓으시는 게 훨씬 전 나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요. 열심히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액에 맞춰서 꼭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멀리 좀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까지 찾으셨는데 그보다는 시간을 투자한다면 도심 가까운 곳으로 전략을 좀 바꿔보자 조언 드리면서 지역명도 일러드렸어요. 지방에 계시긴 하지만 자녀분과 함께 또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어려우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여러분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요. 네, 금년 7월 달에 만기거든요. 네, 근데 행당동 쪽하고 금호동 쪽, 그 행당동 대림아파트? 네, 그쪽하고 금호동 두산 쪽이 가격대가 비슷하더라고요. 네. 게 음, 근데 이걸 사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네. 입주를 해도 괜찮을 건지, 아.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세 만기 그 6개월 7월 달. 정도를 앞두고 이제 네, 내 집 네. 마련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보신 두 네. 개의 아파트가 말씀 주신 행당 대림 아파트, 금호 두산 아파트인데 이게 네. 가격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네, 어디가 네. 좋을지 그리고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네.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그 행당 대림이나 금호 두산은 가격대가 비슷하죠? 예, 예. 예. 자, 지금 금호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접근성이 좋은 그 3호선 라인, 그죠? 예, 예. 금호역 바로 옆에 있네요. 정말 네. 좋네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행당 대림 같은 경우에는 또 5호선 행당역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정거장 건너면 또 이제 왕십리역이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입지는 둘 다 상당히 좋아요. 입지는. 네네. 예, 그래서 두 개 아파트 다 어떻게 보면 거주 겸 투자로 적당한 아파트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미묘하게나마 둘 중에 더 좋은 거 매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투자 가치가 강하세요? 아니면 거주 가치가 좀 그러니까 거주의 목적이 투자- 더 크세요? 아니면 투자 가치가 더 크세요? 투자 가치가 큰 거죠. 예. 그럼 일단 제가 답변부터 그러니까 결론부터 내드리면 예. 두산 금호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 매수하셔야 돼요. 예. 그 투자 모델이 가치가 있나요? 높으시면요. 예, 예. 예, 예. 자, 일단은 두 개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 예. 금호동의 이제 두산 아파트,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행당동의 대림 아파트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거냐면 바로 도심과의 접근성.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당연히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중구 종로 이게 가까운 네. 지역에 있다 보니까 뭐 경기용자리 같은 경우도 송파의 아파트보다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서울은 그래서 이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가장 많은 지역, 그러니까 도심권이 세 개의 도심이 있어요. 삼도심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삼도심이 여기 바로 뒤편에 있는 이제 중구하고 종로 쪽, 그다음에 강남 쪽, 그다음에 저쪽에 여의도 쪽, 이렇게 삼도심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삼도심 접근성을 보면 예나 이제 강남이 가까워서 좋은데 이제 지하철 교통망으로 보면 사실은 이 금호 두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도심 접근성이라던가 또 3호선 라인 이용하면 금호역에서 두 정거장이면 압구정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주 근접성, 그러니까 삼도심과의 직주 근접성을 놓고 보면
예. 행당 대림도 좋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금호 두산 아파트가 훨씬 더 더 낫다. 직주 훨씬 더 근접이 낫다고요? 좋아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아파트 주거 벨트라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권이 좋거나 학군이 좋거나 이런 인문적인 환경이 받쳐주면 더 예.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인문 환경이라고 해요. 근데 인문 환경은 둘 다 금호동 일대, 그다음에 행당동 일대가 이렇게 아파트로서 주거 벨트가 잘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인문 환경은 서로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 예, 그러면 우리가 근소하게나마 사실은 행당 대림보다는 금호 두산 아파트가 더 좋아요. 입지는. 예.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 여쭤본 게 투자에 대한 가치가 크세요? 아니면 거주에 대한 가치가 더 크세요? 이렇게 예.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요. 이 금호 두산 아파트가 주차가 안 좋아요. 아. 여기가 한번 가서 보시면 아직 임장을 안 네, 해보셨나 봐요. 예. 아니 현장 납선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 가서 보시면 예, 부동산에 예. 그런 얘기 안 해요. 두산 예. 아파트는 거의 예. 이게 세대당 거의 한 0.5대, 0.6대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금호 두산 아파트는 주차장이 안 좋아요. 예예. 뭐 그래도 행당대림은 그래도 뭐 세대당 1주차 정도는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맨날 밤마다 그 차 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네네. 예, 새벽에 고은이 자고 있는데 차 빼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금호 두산 아파트가 입지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입지가 네. 아까 행당 대림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입지인데 더 비싸야 되는데 가격은 네. 비슷한 거예요. 아 그래서 비싼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네. 재건축이 되게 되면 어차피 주차는 다 해결이 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호 두산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예. 예, 지금 이제 행당 대림은 99년도가 2000년도에 입주해서 아직 재건축이 멀었고요. 지금 네. 금호 두산 아파트는 벌써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아, 그래서 네. 두산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재건축만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니까 살기에는 지금 주차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근데 네. 재건축만 되게 되면 주차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에 대한 가치가 더 높으시면 두산 네, 아파트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예예. 예, 아니면은 아유 나 주차 때문에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겠다. 그러면 이제 행당 대림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투자 가치 면에서는요. 네. 예, 이거 금호 두산 아파트가 아마 지금 33평 기준 아마 13억 전후 나올 거예요. 이 정도면 예, 사실 예. 가격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서울권 내에서 예, 예. 입지 대비해서. 예. 예, 그러니까 13억 전후면 되게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투자 가치로는 이제 두산 아파트 얘를 좀 아, 매입하시는 예.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주차의 편의성을 조금 포기할 수 있다면 투자 가치로는 금호 두산에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상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과연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좀 흘러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상 앞으로는 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개발 소액 투자 나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관심은 갖지만 막상 또 실천하기는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오늘 정창회 대표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실까요? 자, 오늘은 그 재개발 소액 투자에 관한 이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재개발 소액 투자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요 틈새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 틈새 중에 하나를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정책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해드린 내용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성공 투자하시는데 정말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액으로 들어가서.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 보셔야 돼요. 자, 24년 12월 31일 날, 국회 본회의가 통과된 보도 자료거든요. 이제 국토부에서요. 근데 도시정비법, 인간임대주택, 블라블라, 그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 여기 12월 31일 딱 써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게 이거예요.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가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울에 이제 공공재개발 방식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소유자들이. 그런데 지금 이제 3080 이제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이 주도하기는 조금 애매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공공에서 주도를 해서 가는 게 바로 도심공공 복합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사업 개념을 보면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 지역의 기존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왜 어려워? 뭐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어려워서 민간 개발은 어렵고 공공이 이제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즉 공공 재개발 개념이 있는 거죠. 예, 공공 재개발. 그래서 그냥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공공 재개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에 이 도심공공 복합사업지, 예, 지금 말씀드렸던 공공 재개발 개념인 도심공공 복합사업지로 많은 지역이 지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입지가 좋은 지역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틈새가 있습니다. 자, 어떤 틈새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이제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은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겁니다. 21년도 2월 달에 도입이 됐어요. 2월 달에 도입이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보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있죠. 권리 산정 기준일.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에서는 우선공급 기준일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우선공급 기준일이 우리가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다 후보지 기준이거든요. 후보지 기준, 후보지 선정 기준인데 얘는 도입되자마자 공공자가 들어가니까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우선공급 기준을 도입하면 21년 6월 29일로 모든 것들을 다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후에 지정이 된 지역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이후에. 그런데 이 이후에 만약에 뭐 한 22년도에 지정됐어요. 22년 5월 달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모르고 내가 산 거예요, 그냥. 여기가 뭐 지정됐지 안 됐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선공급 기준일이 21년 6월 29일이니까 이게 뭐냐? 이 이후에 만약에 매입을 하시게 되잖아요. 매입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현금 청산이에요. 예, 현금 청산이니까 만약에 우선공급 기준일은 21년 6월 29일인데 22년 5월 달에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근데 나는 이전에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 그냥 현금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산 건데. 알고 산 것도 아니고. 예전에 사실 신속통합계획도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부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금 청산이니까 자, 우선공급 기준일이 있으니까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자,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래 안 되죠. 왜? 거래하면은 현금 청산인데 누가 삽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조합원들의 너무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를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후보지에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파셔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못 파는 거예요. 현금화를 못 시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나 다른 투자 재화에 비해서 황금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단점인데 아예 거래를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들이 많은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중에 많은 후보지들이 우리 철회, 우리 안 해, 이거 안 해, 우리 민간으로 갈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자, 그런데 원래 이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 공공주도로 가게 되면 민간 개발에 비해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 재개발 15년 걸리면 공공주도 가면 원래 설계 당시에는 5년이면 끝난다, 6년이면 끝난다 이렇게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예, 여기 소유자들이 안 가고 다 철회시켜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좀 안 나오는 지역들은 공공주도로 갈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이런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도 많은 지역들이 철회가 되고 지금 민간 재개발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바꿔야겠다. 이게 바로 24년 12월 31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어떻게 나왔냐? 자, 볼게요.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안 보이실 건데 먼저
자, 여기서 확인. 그간 도시인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 등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우선 공급 기준이 있죠, 아까. 우선 공급 기준일은 일괄적으로 아까 21년 6월 29일이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로 바뀐 겁니다.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 자,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만약에 21년 6월 29일 우선 공급 기준이 정해졌고 22년 5월 달에 후보지 선정됐는데 내가 만약에 22년 1월 달에 매수를 하게 돼 이 사람은 현금 청산인데 이 사람은 다 이제 받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선 공급 기준일 이후에도 일정 조건 무주택자 1회 거래 충족 시에는 현물 보상을 제공한다. 현물 보상 제공은 뭐예요? 아파트 분양권 준다 이겁니다. 아파트 분양권 준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왜 틈새예요? 그죠? 이게 또 여쭤보시면 제가 여기 또 다음 장에 만들어 놨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 우선 공급 기준일 21년 6월 29일에서 이제 각 후보지 선정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우선 공급 기준일 이후에 1회,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조건이면 분양권 오케이. 자, 분양권 주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는 기존에는 우선 공급 기준일 이후에는 거래가 안 됐어요. 근데 거래가 안 되면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시세가 있어요? 시세가 없어요. 팔고 싶어도 못 사고. 그죠? 그래서 지금 가서 이런 데 입지 좋은 데도 많거든요. 이런 데 시세가 없으니까 싸요. 좋은 입지라도 가격이 싸요. 가격이.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 본회의 통과된 게 공포 후에 6개월 이후에 시행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거래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 누구한테 거래가 가능해요? 무주택자가 매수했을 때 최초 1회 거래에 대해서. 그러면 거래가 되면 거래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가격이 오르는 거죠. 입지가 좋은 데가 많은데. 그죠? 도심권에도 많아요. 입지 좋은데. 자, 그러면 최초 거래 때 빠른 타이밍에 내가 매수를 한다면 차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익도 나고 아파트도 받고. 자, 이런 게 틈새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틈새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도요, 입지 좋은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론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요, 많아요. 지금 정비사업 방식도 지금 변경이 된 게 예전에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지정해주는 탑다운 방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다 주민 제한 방식이죠. 다 주민 제한 방식이잖아요. 왜? 지금은 할 데가 없어서 예전같이 지자체에서 탑다운 방식 어디 해 이게 아니라 지금 할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지역은 다 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제한 방식이죠. 이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주민 제한 방식은 이 주민들이 먼저 움직이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하고 B라는 지역에 똑같은 입지가 있더라도 A 지역에 주민들이 먼저 제한해버리면 여기가 가격이 확 올라버려요. 그럼 우리 여기 투자하면 안 돼요. B에다가 투자해야죠. 즉 주민 제한 방식은 사업성 여부 및 입지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먼저 이제 주민들이 동의서 증거하거나 이래버리면 가격이 확 올라버리거든요. 그럼 가격이 확 올라버리면 우리는 가격이 오른 지역이 아니라 그 바로 옆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재개발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틈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회는 항상 있는 겁니다. 기회는 있는데요. 내가 몰라서 투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투자 못하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내 집 마련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틈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요. 항상 수요일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입지는 좋은데 소액 투자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 예시를 조금 전해드렸으니까 정말 이런 틈새가 있네. 그 안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또 내일 진행되는 정창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남양주 화도에서 네. 네, 거기 그 마석 힐츠 파크 프루쇼가 있어요. 네. 제가 거기 이제 2018년 입주 때부터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장이 네. 그 화도라서 저희가 여기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한 3억에 살고 있는데 네. 제가 앞으로 여름쯤도 되면은 이제 만기인데 아. 지금 집주인이 전화가 연락이 와서 여기가 네. 지금 시세가 한 4억 6천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좀 한 3, 4천 정도, 네, 뭐 4억 2천 이렇게 해서 주겠다고. 아, 그래서 매수를 해봐라. 네, 이렇게 네, 좀 네. 권유를 그래서 받으신 지금,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못살 것 한데, 네. 네, 사업장 여기가 네, 우선 직장 동네도 근처와 좋아서. 가까워서 전세를 거주하셨지만 조금 이제 네. 급매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이걸 사도 되는지 한번 투자 가치로도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마석힐스 프로지오 요거 그래도 뭐 최근에 뭐 입주한 지 별로 안 되죠. 한 7, 8년 됐나? 그죠? 네네, 2018년 입주예요. 그죠? 예, 2018년 네네. 입주고. 예. 네, 18년 입주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쭉 올라가면 여기 호빵평내지구 있고 여기 지금 마성역이 있고. 그죠? 예. 네. 그죠? 예. 네네. 뭐 새 아파트라 살기 좋고 주변에 공기 좋죠? 네, 공기도 좋고 예. 또 저희가 이제 일도 예. 저희가 이제 사업장도 여기 화도에 예,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여기서 하셔야 그러니까 생활 기반이 이쪽이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예. 근데요. 네. 지금 이제 집주인이 좀 싸게 준대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네. 4억 6천인데 지금 4억 2천 얘기 잘하면 뭐 4억까지도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아, 그럼 별로 그래서 지금 지금- 전세 얼마 사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전세 예. 3억. 3억. 예. 네, 2018년부터 계속 전세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자, 이렇게 자, 집주인이 지금 싸게 싸게 주신다라는 거죠? 네. 왜 잘 팔리면 왜 싸게 줘요? 안 팔리니까 싸게 주는 거 아니에요? 아, 그죠? 물론 지금 네, 시장이 그러네요. 시장이 네. 어렵지만 안 팔리니까 싸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제가 가지고 네. 있는 부동산은 지금도 싸게 안 주는데요. 그죠? 아, 네, 맞네요. 예. 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신축 아파트라 좀 살기도 괜찮고 하지만, 자, 네. 여기 지금 혹시 그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오른지 아세요? 그다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다지 많이 안 이러고- 올랐죠. 여기 지금 그럼 네네. 한 7, 8년 살고 있으니까 저보다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다지 많이 안 네. 올랐는데 한 네. 몇천 싸게 준다고 내가 매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네요.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서울의 외곽이잖아요, 그죠? 외곽이기 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이라는 게 주변에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많아야 되고 또 뭐 인문 환경도 좋아야 되는데 여기 그런 게 여기 그냥 전형적인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뭐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병원 가시려면 저기 호평평대까지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게 주거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택을 살면서 주변에 인프라도 이용하고 내가 살기 편하게, 그죠? 예. 네. 만약에 맞아요. 밤에 아플 때 바로바로 응급실 갈 수 있는 또 주변에 만약에 내가 애를 키우고 있으면 주변에 학군도 좋은 학군과도 잘 형성돼 있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예. 아무것도 없는데 좋아하세요? 예. 살기 편해서 예, 여기요. 매수하시면 네. 안 돼요. 예. 네.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예, 여기는 그냥 이런 거죠. 내가 그냥 보면 난 부동산 투자는 관심 없다. 난 그냥 편한 적이 난 원한다. 그럼 여기 사시는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런 생각이었으면 저희한테 전화도 안 했겠죠.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돈 안 돼요. 네. 돈 안 되니까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네. 아까 제가 전에 시청자님하고 아니면 제가 상담할 때 보면 서울에 1, 네. 2억 정도 소액으로 묻어놓고 투자하는 얘기들도 제가 많이 해드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면 그냥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예전에 한강변 라인인 자양 사동 같은 경우는요. 21년도만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1억 투자였어요. 네. 예, 그때 1억 있으셨죠? 없으셨어요? 네,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때 만약에 거기에 1억 투자했으면 거기 지금 10억 투자예요. 자,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서 그냥 거주하세요, 전세로. 그 다음에 도심에 1, 2억 정도 가지고 도심에 개발이 네. 될 만한 지역에 1, 2억 정도로 네. 투자해 놓으세요. 즉,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셔야 돼요. 네. 예, 이거 돈 안 네.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깔끔하게 매수 반대 의견 드리면서 투자를 좀 분리해보자 조언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거나 또 바로 내일입니다. 정창희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